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엔티티 리스트, 거래 제한 명부잖아요. 좀 무서운 것인데 여기에 추가로 올라갈 중공기업 기관이 어디가 될지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이슈들을 전망하고자 합니다. 엔티티 리스트, 저는 살생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명단 올라가는 기업들은 결국 죽을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현재 살생부에 오른 중공기업들은 화웨이그룹 68개사, 슈퍼컴 개발 기업과 연구소 5곳, 73개 기업 기관입니다. 감시 카메라 전문 기업 하이커비전 등 5개사가 지금 심사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제긴급경제군안법 IEEPA라고 하는데 국가안보 위협이 발생할 사안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상무부 장관이 집행하는 이런 경제 제재가 바로 엔티티 리스트입니다. 이 미국 기업들은 엔티티 리스트, 즉 살생부에 오른 기업들과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거래를 하려면 건별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거래 제한이 치명적인 이유는 미국의 4대 패권을 갖고 있잖아요. 식량 패권, 에너지 패권, 기술 패권, 금융 패권. 기술 패권에 의하여 핵심 분야의 최첨단 기술 IP들, 지적재산권, 이거 지금 대부분 사실 미국이 다 가지고 있죠. 핵심 부품 접근이 차단돼서 그래서 갑자기 기술 절벽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제재가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망해가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거 엔티티 리스트 정말 무섭습니다. 미중 간 지금 상황은 지금 패권 전쟁으로 성격을 규정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영광의 승리입니다. 패권에 도전한 중공을 확실하게 뭉개버려서 다시는 수십 년 동안 패권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GDP 기준 미국의 한 4분의 1 이하로 경제 망가지고 이 과정에서 중공의 내부 모순이 폭발하면서 중공 체제가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거, 이거는 부수적인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중공 해체 그 자체가 중공 해체는 결국 중국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고요. 미국이 이것을 직접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을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미국이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 전쟁의 여러 수단 중에서 지금은 특히 무역 전쟁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위해서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들만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공격은 500억 불 25% 관세 때린 것, 그 후에 2천억 불 10% 관세 때렸다가 지난 5월 10일자 25%로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GTE나 푸젠진화 등 몇 개 개별 기업 저격 연습을 했죠. 파이브아이즈 공공기관에서 화웨이 퇴출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행정명령으로 본격적인 엔티티 리스트, 즉 살생부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3개 기업 플러스 5개사 검토 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250억 불 추가 관세에 위한 공청회 절차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부 다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실에 대해서 뭐가 추론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화웨이 5G 장비만 문제 삼더니 이제는 중공 내에서 제조된 모든 5G 장비를 퇴출시킨다고 합니다. 5G 통신 장비 산업에서는 아예 중공을 퇴출시켜버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퇴출시키면 결국 동맹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거 확산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사실들을 가지고 제가 최소 2개를 추론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추론 1번. 투 트랙 모델이라는 겁니다. 트랙 1은 관세전입니다.
중공 전체는 관세로 포위를 하고요. 이 관세는 결국 그러니까 중공 경제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결국 전 품목에 관세 25% 부과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번 G20에서 합의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미국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중공의 보조금을 공격하기 위해서 WTO 보조금 규정 개정 작업 중입니다. 불법 보조금 상계관세, 위안 환율 조작에 대비하여 통화보조금 상계관세라는 이 신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 품목에 대한 관세율 25%에서 상계관세만큼 더 오를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랙 2는요, 스나이프 저격작전입니다. 이거 지금 추론 1에 대한 겁니다. 트랙 2, 트랙에서 트랙 1은 일반 관세고요. 트랙 2는 스나이프 저격작전이라는 겁니다. 특정 기업을 꽉 찍어서 확실히 조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엔티티 리스트 살생부입니다. 살생부에 오른 기업은 지금은 73개 플러스 5 이렇게가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저격될 중공기업부는 무엇일까요? 이제 추론 2에서 다룬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 제조 2025에 등장하는 10개의 전략 산업군의 대표 기업부터 순차로 저격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십시오. 금년 초에 폭스 뉴스와 인터뷰, 이거 제가 직접 들었는데 중공이 2025 지랄하는 것이 트럼프는 소름 끼치게 싫다는 겁니다. 한국 언론 제목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슈퍼파워로 미국을 대체한다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트럼프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나죠? 비슷한 기사가 작년에도 여러 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즉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중공이 첨단 산업에서 세계 1등 되면은 그러면 미국은 기껏해야 2등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만나면서 야, 나를 좀 모욕하지 마라. 응? 중국 제조 2025는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진핑이가 딱 눈치를 채고는 그럼 앞으로는 2025 그런 말 사용 안 하겠다고,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트럼프는 거짓말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중공은 앞에서는 안 하고 뒤에 숨어서 몰래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중공에서 만든 5G 통신 장비 아예 퇴출시키는 것처럼 제품이 더 확대돼 갖고 5G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가령 로봇이 되건 전기차가 되건 그러니까 특정 제품에 대해서 중공산을 전면 퇴출시키는 것이 다른 제품으로 확대될지 이거는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 여야 정치권 거의 일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공의 2025 중공의 중국 제조 2025 로드 앤 벨트 1대1로라고 하죠. 남중국 사건, 홍콩이건 대만이건 이거는 전부 중공의 패권 전략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중공이 슈퍼파워 되는 일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중공이 슈퍼파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던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easy and simple. 중공이 하려고 하는 거 전부 막아버리면 됩니다. 중공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살생부의 다음에 오를 기업군은 위 중공 제조 2025에 있는 그 10대 전략 산업군에 속하는 대표 기업들 될 거라고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중공이 패권 차지하는 만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전망해 보겠습니다. 중공이 하여튼 오지게 걸렸습니다. 여기 아마 이거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집요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20 중공, G20 여기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둘이 만난다는 거죠. 여기서 중공은 정말로 간절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고요. 살생부 지워주기를 눈물로 호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요, 합의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시진핑이 간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만족한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합의하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트럼프는 합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시진핑이 간보러 갑니다. 진짜 합의는 안 할 거고요. 왜 그렇습니까? 합의하면 중공은 좋고 미국은 목표 달성 못합니다. 그래서 중공이 좋을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대신 알맹이 없는 합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관세 연기하고 계속 협상하자는 합의는 알맹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건 해도 중공한테 실질적으로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5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보면 판이 훨씬 커졌지 않습니까? 중공은 훨씬 더 불리해졌습니다. 미국은 더 유리해졌고요. 예, 판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관세 연기하고 계속 협상하자는 합의, 알맹이가 없고 이거는 중공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예, 화웨이는 죽어가는데 관세 폭탄은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가 관세는 대기 중이고요. 계속 악화된다는 겁니다. 예, 미치는 거죠. 중공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미국은 중공의 핵심 가치를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관행 바꾸라 그러고요. 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치, 인치, 관치 바꾸고 법치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중공 체제의 위협이 되잖아요. 이렇게 시간 질질 끌다가 어느 순간에 추가 관세 처먹이는 거죠. 예. 살생부 하나씩 계속 올리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중공에서 만든 특정 제품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중공산 5G 통신 장비를 퇴출시킨 이 사례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그러면 중공 내 생산 기업들 결국 철수할 밖에 없습니다. 예, 철수해야 됩니다. 기술 절벽에 부닥친 중공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기술 자립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퇴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태산 같은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거품 경제 아닙니까? 잔뜩 부풀어 올라 있는 거품 경제에 저거 구멍 빵 뚫리고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면 가을부터 본격적인 악화 행진 구용할 수 있을지 주목하겠습니다. 중공의 대책, 이거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공에 있던 기업들이 가령 베트남 가서 만들면 세계 경제 전체는 달라질 것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중공에 만들던 기업들이 베트남 가서 만들면 세계 경제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중공한테는 악재고 베트남한테는 호재지만 세계 경제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응? 중공이 골병 들고 베트남이 좋아지건 아니면은 그 반대가 되건 세계 사람들은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다만 힘든 사람은 중공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 힘들겠죠. 예. 대신에 베트남에 이해관계 가진 사람은 좋아지는 거고요. 다만 우리는 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투자 관리하면서 돈 벌면 그만입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